무릎이 욱신거려서 밤마다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지만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아파져서 지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해 보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덜컥거리고 걸음이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 들면 마음속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혹시 나도 언젠가는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다른 길이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뼈가 닳고 연골이 다 사라져 버린 무릎을 기적처럼 되돌려 준다는 마법의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사와 약을 반복해도 나아지지 않던 관절염 통증이 점점 잦아들고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줄어들게 만든 식단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초록잎, 홍합, 지중해 사람들이 사랑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브로콜리와 케일 같은 초록 채소 이 세 가지 음식이 왜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건강 소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무릎과 관절을 보며 어떤 분들은 작은 변화 하나로 극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봤고 어떤 분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진심을 담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은 시니어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뼈와 연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만성염증이라는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관절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들이 계속 타오르면서 뼈와 연골을 천천히 갉아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 잠시 불을 눌러둬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으면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체중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 커지고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줄이다 보면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전신 건강까지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통증 때문에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균형 감각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발목 삐끗 하나가 큰 골절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지면 사람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시장이며 동네며 팔팔하게 돌아다니던 내가 이제는 몇 걸음 걷다가도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여러 나라의 연구들을 보면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특정 식품들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의 맑은 바다에서 자라는 초록잎 홍합, 햇볕을 듬뿍 받은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브로콜리와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무릎 관절염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어떤 원리로 도움을 주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 역시 정형외과에서 수많은 관절 환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형태의 변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수술을 권유받고도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계신 분, 약을 줄이고 싶지만 통증이 무서워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분, 손자, 손녀와 공원 한 바퀴만 같이 걸을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물론 어느 한 가지 음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증을 잠재우고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데 분명한 도움을 주는 식품들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약을 대신하는 의료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료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식단 전략 그리고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무릎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인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은 말 그대로 잎 부분이 초록빛을 띠는 독특한 홍합입니다. 현지 어민들은 예전부터 이 홍합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 가운데 관절이 유난히 튼튼한 경우가 많다는 경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바닷바람 많이 쐬고 열심히 움직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이 이 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잎 홍합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지방 성분들이 관절 속 염증 물질을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 안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염증 전력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데 초록잎 홍합 속 지질 성분은 이런 염증 신호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시끄럽게 울리는 경보음의 볼륨을 조금씩 낮추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무릎이 붓고 뜨거워지는 증상이 완만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끼던 날카로운 통증이 둔해지는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서울에 사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며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퇴직 후에는 두세 정거장 거리도 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걷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치료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통증이 올라와 실망을 반복하셨지요.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초록잎 홍합 추출물이 들어있는 보조식품을 하루 한 번씩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2달쯤 지났을 때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문득 버스를 타지 않고 집까지 걸어 돌아온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둔한 뻐근함 정도로 줄어들었고 밤에 쑤셔서 깨는 횟수도 훨씬 줄어든 것이죠.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록잎 홍합이 관절 안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나온 성분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바다에서 온 식품인 만큼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조개나 홍합을 먹고 몸이 가렵거나 호흡이 답답해진 경험이 있다면 초록잎 홍합 제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잎 홍합을 직접 삶아서 드시든 건조된 분말이나 캡슐 형태로 드시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정도 먹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최소한 2~3달 이상은 이어가야 몸 안의 염증 환경이 서서히 달라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드시는 동안에도 식단 차원에서 염증을 낮추어 주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치료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온 첫 번째 음식이 관절 안에 불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면 두 번째 음식은 우리 몸 전체의 기름기를 청소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중해 연안 사람들의 식탁을 떠올려 보시면 빵이나 채소 위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먹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육류보다 생선과 채소, 콩류를 많이 먹고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관절염과 심혈관 질환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몸속 염증 효소의 활동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식에도 참기름과 들기름이 많은데
굳이 올리브 오일까지 챙겨야 하느냐고요? 물론 참기름과 들기름도 훌륭한 기름입니다. 다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피가 너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보통 체중과 혈압, 혈당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관절뿐 아니라 이런 전신적인 위험 인자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식단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샐러드를 드실 때 시판 마요네즈나 크리미한 드레싱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약간 넣어 버무려 보세요. 따뜻한 채소에 가볍게 뿌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밥 위에 올리브 오일을 한번 둘러 드셔도 의외로 고소하고 부담이 덜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에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향과 유효 성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생으로 드시거나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을 위한 세 번째 음식, 브로콜리와 케일 같은 초록 채소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브로콜리와 케일은 이미 건강 채소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채소들이 왜 무릎 관절염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십니다. 십자화과 채소라 불리는 이 가족에는 브로콜리와 케일, 양배추, 청경채 등이 포함되는데 이 채소들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동을 줄이고 동시에 우리 몸이 가진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 관절 안에서는 연골 세포가 계속해서 마모되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설포라판은 낡은 연골이 너무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으로 인해 연골이 녹아내리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관절 주변의 미세혈관을 보호하여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와 케일을 꾸준히 드신 분들 가운데 무릎의 뻣뻣함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채소들을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 그리고 기름과 함께 먹는 것, 브로콜리를 삶을 때는 살짝 데쳐서 연한 초록색이 살아있을 정도까지만 익힌 뒤 찬물에 한번 헹궈 색과 식감을 유지합니다. 그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가볍게 둘러주거나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섞어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어 뿌려 드시면 설포라판과 지방이 만나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케일 역시 너무 질기지 않게 얇게 썰어 샐러드로 활용하거나 살짝 볶은 뒤 불을 끈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을 넣어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초록잎 홍합을 더해 한 끼 식단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케일을 듬뿍 넣은 샐러드에 초록잎 홍합을 올려 같이 드시고 드레싱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바다에서 온 항염지질, 땅에서 자란 초록 채소의 설포라판, 나무에서 건네받은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과 좋은 지방이 한 접시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단이 하루아침에 무릎 관절염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겠지만 관절 안에서 계속 타고 있던 염증의 불길을 서서히 낮추는 데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평생 학원 차량을 운전하시느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허리와 무릎 통증이 동시에 찾아와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지요. 이분은 약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도 식단을 과감하게 바꾸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초록잎 홍합이 들어간 반찬을 챙기고 밥상 위에 모든 튀김과 가공육을 없애는 대신 올리브 오일에 구운 생선과 채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브로콜리와 케일을 번갈아 가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세 달이 지났을 때 이분은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집 앞 경사로만 봐도 한숨부터 나왔는데 요즘은 숨이 덜 차고 무릎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처럼 세 가지 음식은 각각의 방향에서 관절을 돕습니다. 초록잎 홍합은 염증 신호 자체를 줄이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혈관과 전신 염증을 다독이며 브로콜리와 케일은 연골과 세포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을 특별한 날에만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일상 식단 안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함께 더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빵과 커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시거나 밥과 김치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아주 작은 변화를 더해 볼까요? 따뜻한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드실 때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곁들이고 밥 한 숟가락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조금 떨어뜨려 섞어 드셔 보세요. 기름을 밥에 뿌려 먹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고소한 맛에 오히려 손이 갑니다. 혹은 따뜻한 두유나 요거트에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얹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몸속 염증을 잠재우는 지방이 부드럽게 공급됩니다. 점심에는 초록잎 홍합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린 홍합이나 냉동 초록잎 홍합을 사용해 맑은 탕을 끓이거나 채소와 함께 볶음 요리로 만들어 보세요. 다만 너무 짜게 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고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과 채소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샐러드 한 접시를 더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뿌려 먹으면 세 가지 음식이 한 끼 안에서 모두 채워집니다. 저녁에는 몸이 무거워지는 늦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덜한 식단이 좋습니다. 구운 생선이나 두부 요리에 케일을 곁들이고 초록잎 홍합은 조림 대신 소량을 곁들이는 정도로만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소량의 올리브 오일을 국이나 찌개가 다 끓고 난 뒤에 한번 둘러 마무리하면 향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가 모두 관절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면 주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몸 안에서는 다른 방향의 회복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무릎에 계속 무리한 하중이 걸리면 효과를 충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일을 줄이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활용해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전혀 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두 층 정도는 걷되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천천히 무릎을 쫙 펴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굽혔다 펴는 느낌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앞뒤 근육을 키우는 간단한 의자 운동을 하루에 몇 번씩 나누어 실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무릎에 실리는 압력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비만인 사람의 무릎은 평소에도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큰 힘을 견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지를 걸을 때는 체중의 여러 배에 가까운 힘이 무릎을 통해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체중을 줄이는 것은 무릎에 얹힌 무거운 가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초록잎 홍합과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와 케일을 활용한 식단은 자연스럽게 가공 음식과 튀김, 단 음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올라갑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는 습관을 줄이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가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정도 입에 머금고 천천히 삼키며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목과 가슴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무릎이 보내는 통증 신호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음식을 활용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과 실천을 이어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록잎 홍합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홍합을 먹고 입안이 가렵거나 속이 뒤틀리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제품 형태라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초록잎 홍합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꾸준히 드실 경우 혈액 응고 상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잘 살펴보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좋은 기름이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름은 어디까지나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 사용량을 지나치게 늘리면 체중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밥숟가락 기준으로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를 여러 끼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튀김용 기름으로 쓰기보다는 샐러드나 데친 채소, 국이 다 끓고 난 뒤에 향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 가운데는 향을 인위적으로 강화한 제품도 있으니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와 케일 같은 초록 채소는 처음에는 입에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큰 접시를 비우려고 하기보다 한두 송이, 한두 잎부터 시작해 보세요. 평소에 짭짤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입맛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살짝만 더해도 채소의 쌉싸름한 맛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깔끔한 맛이 그리워집니다. 케일은 너무 질기지 않도록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과일과 함께 갈아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세 가지 음식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식단을 바꾸려고 하면 며칠도 못 가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차라리 이번 주에는 초록잎 홍합을 일주일에 서너 번만 넣어보자. 다음 주에는 브로콜리와 케일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변화를 느끼지만 우리 마음은 그 변화를 믿지 못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조금씩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음식들이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심한 관절 손상이 진행된 분들에게는 수술이나 주사 치료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료를 미루며 음식만으로 버티려고 하기보다 전문의의 판단을 믿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식은 치료를 보조하고 치료는 음식을 통해 더 오래 효과를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손을 잡아줄 때 비로소 몸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변화를 시도해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미 50년 넘게 같은 식습관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자니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70이 넘어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어르신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주사를 맞는 횟수가 줄어들고 지팡이에 기대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손주와 공원 한 바퀴를 도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무릎도 그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오늘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뉴질랜드의 초록잎 홍합을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주방 한켠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올려두고 냉장고에는 항상 브로콜리와 케일 같은 초록 채소를 채워두는 것, 이 세 가지 준비만으로도 여러분의 부엌은 관절을 지키는 작은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무릎과 허리, 심장과 뇌 건강까지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걸음이 조금 더 길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건강 소식이 함께 하겠습니다.